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타결 발표가 나온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유보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동맹인 우리 측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한 압박이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영 조선소인 중선집단과 중선중공의 합병을 사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기업이 합병할 경우 12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조선사가 탄생하게 되며 이는 매출 절감에 직면한 국내 조선사의 대형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단기 순이익 3조 9,640억 원으로 16년 만에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난 2016년 금리가 연 1.25%로 내려간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사상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통화 관리 비용이 감소한 것을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매각 찬성으로 투표 결과가 나오는 즉시 채권단과 더블스타는 투자 관련 본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윤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인데요.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간밤 뉴욕 증시가 기술주의 반등에 힘입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증시의 반등과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 오름세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시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 함께 해주실 분이죠.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웅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가면 갈수록 이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까지 이런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 각국의 좀 외교적인 부분도 많이 좀 얽혀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대표님의 시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님 최근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 시장은 사실 그 주식시장 내적 요인보다는 외적 요인이 점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국내 정치도 얘기하고 국제 정세, 북한 문제, 기타 등등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의 등락에 영향을 주는 건 전부 다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적 관점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등락 요소를 다 전달해 드리고 분석해 드리고 결국 예측까지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오늘 이제 방송 준비할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10년 전이 이제 떠올라요. 10년 전. 지금 상황이 10년 전 봉황하고 정말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좋은 방송 내용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상적인 시장 흐름 안에서 이런 변수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황뿐만 아니라 정세에 관해서도 대표님이 함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금요일 저희 정석투자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앞서서 양시장에 대해서 살펴드렸을 때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금요일장이었죠.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과거와 똑같은 북한, 과거와 달라진 미국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프닝에서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과거와 똑같은 북한이다. 그리고 하지만 과거와는 좀 달라진 미국이다라고 두 국가에 대해서 좀 평가를 내놓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일단 북한은 좀 동일한 레퍼토리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미국은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오늘장 한마디 내용을 전달하기 전에 현재 시장 분석 요소의 변화 과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빠릅니다. 시장 분석 요소 변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한 가을까지만 해도 제가 세 가지를 꼽았어요. 첫 번째 삼성전자, 두 번째 미국 지수, 세 번째 북한 변수.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연하죠.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OECD 국가 중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이렇게 비중이 큰 나라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을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북한 변수인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17년 12월까지만 저희가 적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이후부터 제가 삼성전자 언급을 했나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추세 하락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락할 때는 반등할 것 같으면은 그때 이제 등락 요소에서 이제 다시 적용을 하죠. 반대로 올라갈 때는 내려갈 것 같을 경우에 그때 요소에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어쨌든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어지면 굳이 분석 요소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제외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도 2월까지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제가 미국 지수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당연하죠. 한국 시간으로 2월 5일에 미국은 대세 하락이다 이미 선언했어요. 그리고 잠깐 반등 나오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됐죠? 다시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적용할 게 없어요. 이제 남은 게 뭐냐? 북한 변수 하나예요. 북한 변수는 등락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장 한마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주식보다는 주식 외적인 이런 요소인데, 그 말씀 드릴게요. 좀 과거와 똑같은 북한, 과거와 달라진 미국. 이게 이제 무슨 차이냐? 북한은 현재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단계적 비핵화하겠다. 이거고요. 미국은 뭡니까? 무조건 한 번에 다 비핵화 시켜라. 그 다음에 뭔가 들어주겠다.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 제가 볼 때는 접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접점. 이번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측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브렉시트하고 트럼프 당선을 발표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제가 논리적 설명을까지 뒷받쳐서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둘 다 적중을 했습니다. 웃기죠? 여론조사에서도 브렉시트는 잔류가 더 많다 그랬고요. 힐러리가 당선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정치평론가들,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저는 두 개를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아니라고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한 10가지 중에 한 8가지는 저도 남들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분석 결론이 아니다 싶으면 전 발표해버려요. 성격상 저는 직선적이기 때문에 돌려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투표하고 이 대선 끝나기 전에 저는 미리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문제도 당연히 분석을 했겠죠. 제가 3월 11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3월 11일 일요일 밤 우리 방송을 통해서 했던 얘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키포인트. 첫 번째, 북한은 절대로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9일 전이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어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중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토의가 있고 토론이 있거든요. 토의는 접점을 찾는 거예요. 토론은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제가 비유를 해드릴게요. 여행을 간다 안 간다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거 뭐죠? 토론이에요. 가든가 말든가. 근데 가는데 뭐 경상도로 가냐 전라도로 가냐 이건 토의예요. 그러면 중간 지대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북한의 이 문제는 뭐냐면 토의가 아니에요. 토론이란 거죠. 왜? 한쪽은 무조건 먼저 다 없앤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뭔가 선물을 요구해라 이거고요. 한쪽은 절대로 한 번에 다 없앤다. 단계적으로 없애겠다. 접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북한 문제가 분명히 긍정적 요소보다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이 북한 변수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까지는 좀 다소 부정적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고 4월부터 아마 서서히 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자, 오늘의 현물 파생 매매 복귀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자연과 환경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저는 3월 20일 세종시스템워드를 추천했고요. 정확하게 1차 1750원 이하에서 매수했습니다. 그 이후에 최대 플러스 20%까지 나왔는데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자연과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날 추천했던 거예요. 3월 22일. 네, 이날. 그러니까 아주 절묘했죠? 61선 이탈했을 때. 그때 딱 추천한 거예요. 그날 정확하게 1750원 이하로 제가 사인을 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아래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잡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어제였죠. 플러스 20%까지 올라왔는데, 왜 이 종목을 설명드리냐면, 이번에 이제 조정을 다시 한번 받을지 갈지 그건 장담 못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20%까지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연과 환경도 그렇고, 세종시스템워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조정을 좀 심하게 받았다 싶을 때는 단기 매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수가 만약에, 어떤 경우가 되든 급락해서, 덩달아서 이제 많은 개물주들이 빠지잖아요. 그때 세종시스템워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셨다가 꼭 참고해달라 이런 뜻으로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북한과 미국에 대한 정세 그리고 각국 간의 이런 이해관계도 또 이번 시간을 통해서 대표님만이 또 풀어주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런 정세가 또 시장에 국내 시장엔 또 어떻게 미칠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풀어봤고요. 이어서 시황 분석 더욱더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양시장 모두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지수에 대해서는 큰 반등이라기보다는 좀 보합권 움직임이잖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이 반등해서 좋았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과 그 기간의 매수로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주가 사실은 안 좋았거든요. 근데도 중소형주 상승으로 이제 반등이 지속이 됐는데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잠깐 보실게요. 보시면 오늘 이제 뭐 21선 아래 음봉 마감했는데 사실 뭐 지금 21선 위다 아래다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정상 구간이고요. 여기까지는 비정상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현재 지수대로 여러분들이 그 시장을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키포인트가 뭐냐 제가 수정지수 얘기해 드렸잖아요. 실질적인 지수는 지금보다 낮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엔 코스닥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61선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제 반복하는데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제 판단으로는 코스닥이 여기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스피가 가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코스닥 같은 경우 일부 대형주들이 현재 그나마 버텨주는 바람에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지만 만약에 코스피가 추세 하락을 이어간다면 뭐 경우에 따라서 급락한다면 동반 하락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간만에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반등을 하면서 그 흐름 국내 시장에도 함께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로그램과 기간 매수로 상승 마감이 된 상황이었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의 하락에도 중소형주의 상승으로 반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시장 안에서는 보수적인 접근으로 시장 대응하셔라라는 말씀까지 추가적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이슈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현대 로보틱스 올라왔습니다. 정기선 부사장 3대 주주 등극에 상승 출발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 제주항공이 올라왔습니다. 1분기 호실적 기대에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현대 로보틱스 올라왔습니다. 정기선 부사장이 3대 주주에 등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자, 이런 주주 변경에 대한 소식도 주가에 좀 예민하게 좀 움직이는 하나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장에는 거래량이 좀 터진 상황이었고요. 오늘은 2.46% 상승하면서 43만 6,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오늘의 시가와 고가를 보자면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됐거든요. 오늘의 고가는 46만 원대까지도 터치를 했었던 상황인데, 자, 대표님 현대 로보틱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략부터 드리겠습니다.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부사장이 3대 주주 등록된 게 기업 가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 이유 때문에 올라갔다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최대 주주라면 또 모르겠는데 3대 주주. 그래서 저는 일단은 현대 로보틱스는 그렇게 보자 설명드렸고, 이제 이거보다는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그랬죠. 현대중공업이 4개로 분사가 됐잖아요. 현대중공업, 현대로보틱스,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현대일렉트릭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다른 건 그렇게 나쁘게 안 봤어요. 현대건설기계를 가장 좋게 본다 그랬는데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자, 현대로보틱스가 현재 차트입니다. 먼저 현대중공업 그 4개사 중에서 이제 원래 현대중공업이었던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어떻습니까? 작년에 제가 말한 가격대, 그러니까 여름보다는 지금 당연히 좀 낮죠. 근데 가을하고 비슷해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리고 제가 가장 좋게 봤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현대건설기계입니다. 현대건설기계는 어때요? 어쨌든 작년 가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주가가. 그 다음에 오늘의 뉴스 종목이 뭐죠? 현대 로보틱스 있잖아요. 보세요. 이것도 얼추 비슷해요. 중간에 약간 조정받은 거 있었죠. 근데 이번에 현대 일렉트릭 보겠습니다. 내려갔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작년 가을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작년 거의 여름부터 얘기했어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한 3번 정도 얘기했어요. 4기사 중에서는 현대 일렉트릭이 가장 나쁠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분명히 참고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로보틱스,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중에서 여전히 저는 생각이 똑같습니다. 현대건설기계가 가장 좋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나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계속 보시고 참고하셨던 분들은 적어도 현대일렉트릭을 들어가서 손해보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분할 상장된 이후에 항상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작년부터 거론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애청자분들이라면 이 세 종목에 대한 전략 아주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대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세 종목 중에서는 가장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그 의견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현대로보틱스를 보유하신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후 재매수 의견이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보시죠. 다음 종목은요. 제주항공이 올라왔습니다. 1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의 종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항공은 오늘도 오릅니다. 5.25% 상승하면서 47,1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애경그룹사의 저가 항공인데요. 제주항공은 전일장도 탄력적이었고
되고 오늘장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47,000원대까지 올라갑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지수가 좀 불안하니까 대형주 좀 안 좋고 또 수출주 안 좋다 보니까 틈새에서 간다고 봐요. 근데 이거 뭐 대형주도 아니고 그리고 뭐 수출주도 아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올리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래도 충분히 올라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적정주가 대비로 뭐 크게 지금 억울할 게 없습니다. 적정주가 18,000원짜리거든요.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에 단기 재매수하시고요. 미리 보유자는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틈새를 노린 그런 종목입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자,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 현재 구간에서 수익을 좀 확정하시고 이 안에서 좀 단기 재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보유자 매도 후 단기 재매수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 두 가지 이슈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글로비스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합니다. 이츠 한불이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현대글로비스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장 현대글로비스 흐름을 보시자면요. 오늘은 7% 넘게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16만 9천 원의 종가 확인이 됐고요. 자, 오늘장의 변동성이 꽤 컸었던 상황이었고 전일장이 더욱더 컸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부분인데요. 자, 대표님 일단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장 어제장이 좀 마무리가 좀 아쉽게 된 이후에 오늘장 바로 좀 꺾이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홀딩으로 매도하세요. 지금 던지기엔 조금 억울하죠. 왜냐하면 20만 원 넘어갔다가 지금 급격하게 조정받은 건데 지금 던지기엔 솔직히 좀 아깝고요. 미보유자는 또 지금 또 들어가기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 매수하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어제 상당히 높이 올라왔었어요. 자, 윗꼬리 음봉이 나왔죠. 가장 나쁜 음봉이죠. 그리고 오늘 또 음봉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못 던진 분이 지금 던진 건 좀 아까우니까 좀 더 홀딩해보자 이 얘기 해야겠고요. 없는 분들은 좀 더 아래 가격대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다면 그때 접근해도 될 것 같고요. 뭐 차트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의 흐름과 오늘장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홀딩하신 이후에 매도 의견 드렸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조정 시 매수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관심 종목 현대글로비스 분석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도 만나보시죠. 이츠 한불이 올라왔습니다. 좀 오랜만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올라왔는데요. 오늘장의 이츠 한불 같은 경우에는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이 종목도 빠지네요. 2.02% 빠지면서 67,9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츠 한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작년에 최저점 24,000원대에서 지금때까지 올라왔었던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그래도 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 좀 과도하게 올라왔어요. 뭐 적정 주가로 보나 차트로 보나 조금 더 뭐 탄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보유자는 반드시 매도하세요. 그러니까 현재 가보다 높게 잡았든 낮게 잡았든 더 이상 욕심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리 보유자는 절대 추격을 반대한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츠 한불 화장품 관련 업종입니다. 업종 안에 있는 종목인데 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 반드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구간 최근에 저점에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 이 차트만 보시고 접근하지 마시고 일단 절대 추격 반대하신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관심 종목과 투자에 대한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면요.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분에 한해서 또 대표님 이번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아주 꼼꼼하게 도와주시고 거기에 투자 내용, 교육 내용까지 얹어서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415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비아트론을 매수하셨고요. 매수가가 21,000원에 비중 30%. 장기 보유 괜찮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오늘 장의 비아트론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보합권 마무리가 됐고요. 14,800원 마무리가 된 상황이네요. 네, 일단 차트를 제가 봤을 때 너무 아쉬운 흐름이에요. 계속해서 좀 매수하신 이후에도 흘러내리고 일단 장기 보유를 여쭤보신 시청자분이라면 일단 좀 손절 라인을 넘기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대표님.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손절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마이너스 10%까지는 뭐 참아요. 그때 마이너스 20%가 넘어가면 이제 좀 긴장하죠. 마이너스 30%가 넘어가면 이제 그때 그럽니다. 그냥 묻어두자. 네, 좋게 표현하면 장기 보유죠.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분은 현실적인 중기 보유를 하세요. 어차피 던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 기초 교육 훈련이 필요합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여기서. 뭐 매수도 사실 잘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수도 좀 높게 했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근데 더 문제가 뭐냐, 이 방송을 계속 보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61선이 121선 한번 돌파하려고 시도하다가 다시 또 내려갔죠, 여기서. 하락 추세 지속되고 있어요. 저점이 계속 갱신돼요. 바닥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어떤 원하는 중장기 보유가 아니라, 자포자기형 중장기 보유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질문의 의도가 뭐냐?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평택촌놈아, 그냥 장기 보유라고 말 좀 해줘. 이거예요. 전 그래서 얘기 비슷하게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하라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위로받아서 뭐 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준 없이 매매하시면 이게 바로 도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좀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 하셨다 다시 질문하시기 바라겠고요.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손절 라인도 지나치시고 일단 뭐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좀 길게 가지고 계셨던 시청자 분이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 보유에 대해서 괜찮겠냐라는 그런 좀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면서 좀 바라보시길 바라겠고 이 다음 투자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좀 기초 교육을 좀 탄탄하게 좀 쌓으시고 난 후 현명한 거래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88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은 국동을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 4,920원의 비중은 2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국동 먼저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요. 2.88% 상승하면서 4,83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오늘의 종가가 4,830원이고 최근 거래일에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됐을 때 좀 튀었었던 흐름이 보이네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 소폭이 좀 손실 구간인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종목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매수가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단타 매매만 하세요. 단기가 아닙니다. 단타 매매. 그러니까 오늘 샀다 오늘 파는 이런 어떤 그런 매매 위주로 하라는 얘기죠. 단기는 뭐 최소한 일주일 정도 보는 건데 역시 이번에도 평택촌놈 차트 이론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시는 분들한테는 반복 학습이 되겠고요.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새로운 건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왜 사신 게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이거 완전 잘못된 거죠. 결과를 떠나서 잘못된 겁니다. 비합리적인 매수 가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에 대한 정의. 위험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한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드렸거든요. 자, 이 종목은 추세가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예요. 61선이 120선 돌파했거든요. 이게 상승 추세입니다. 이건 물론 평택촌놈의 기준입니다.
뭐 다른 데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21선 아래, 61선 위, 121선 아래에서 매수하라고 했거든요. 어쨌든 동그라미 구간에서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뭐 이미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들으신 분들은 아마 잠꼬대할 정도일 겁니다. 꼭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추격 매수는 습관을 버리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동에 대해서 일단 종목 선택은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좀 아쉬운 것이 매수가입니다.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이 높은 매수가를 좀 진단을 다시 한번 해주셨는데요. 상승 시에는 본전에 매도하시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잡아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단타 매매로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일단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은 항상 상담을 통해서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이를 좀 지양하시기 위한 그런 차트 이론도 매번마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고 계시는데요. 외우실 것 같아요. 다른 시청자분들도 21선 아래, 61선 위, 120선 위 이렇게 좀 이동평균선 잘 좀 파악을 하셔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봅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684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우리로를 매수가 3,600원에 비중 15%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장의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요. 부합권 마무리가 됐고요. 2,33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우리로 같은 경우 3,6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도 꽤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종가가 2,000원대 초반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가 대비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날라갔죠. 그러니까 33% 이상, 약 35% 정도 지금 평가 선이에요. 근데 이제 전략부터 짜드린다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 하시는 게 맞고요. 왜? 어차피 보유할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분의 질문하시는 의도는 그거예요. 여기서 혹시라도 반등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궁금해서 이제 질문하신 거거든요. 어차피 이분은 제가 뭐라고 하든 홀딩할 뿐이에요. 하지만 일단은 답변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매수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개인이 실패하는 4가지 이유. 첫 번째, 추격 매수한다. 두 번째, 손절 안 한다. 세 번째, 항상 주식 비중 100% 가깝다. 네 번째, 1년 중에 12개월 내내 돈 벌겠다고 덥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분은 추격 매수 하셨어요. 손절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될 리가 없죠. 굳이 이제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는 반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더 빠지면은 일시적으로 추가했다가 한번 단가 좀 낮춰보고 어떻게든 빠져나오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와준다 그러면 꼭 본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반등이 나왔다가 더 이상 갈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본전이 아니라도 던지는 그 마인드가 필요하니까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로 같은 경우 현재 구간에서 좀 꽤 손실 구간에 계신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또 현실 중기 보유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 밖에도 저희가 또 상담을 도와드리면서 다음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팁들 항상 대표님이 교육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 끝자리 080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AT젠의 매수가 21,850원에 비중 4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AT젠 같은 경우에는요, 2.02% 상승합니다. 22,200원 마무리가 됐네요. 네, AT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의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일단 매수가가 21,850원입니다. 좀 소폭의 손실 구간이신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정도의 이제 그 매도 후에 단타 매매를 해주시는데요. 현재 가격대가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책정해드렸던 마이너스 10%보다는 좀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해주세요. 어쨌든 여기서 매수가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너무 방치했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셨어요. 이제 여기까지 방치했다는 거죠. 그나마 지금 현재 여기 라인인데 이렇게 해주세요. 대략 이제 보면은 21,000원대 넘어가면 매도 마인드 잡아주시기 바라겠고요. 19,000원대 다시 깨면 역시 매도 마인드로
접근하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TGM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하게 관리를 좀 못하신 것이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요. 일단 손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먼저 오는 가격대 좀 처리해 주시고, 이후 단타임에 대한 접근 전략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 끝자리 5210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DMC 매수가 2,430원에 비중 15%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DMC 먼저 종가 확인할까요? 자, 오늘의 DMC는요, 강보합 마감이 됩니다. 1,905원에 마감됐습니다. 네, DM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저점을 기록을 했었던 상황이고, 오늘장과 전일장 좀 소폭씩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가 대비해서 꽤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대표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추격 매수 하셨어요. 그런데 추격 매수 했다가 그날은 결과가 좋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제 급락을 했죠. 그래서 추격 매수 했다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손절 마이너스 15%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단타하시기 바라겠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날 추격하신 거예요. 이날 이 장대 양봉 나오던 날. 그런데 운이 좋게도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아마 퀴즈를 불렀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또 급락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장대 양봉 나오는 날 이 정도 가격에서 매수하시면은 일단 상한가 기록하든 아니면 상한가 기록하지 못하든 짧게 일단은 단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더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현상도 있거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추격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말 해요. 제가 추격 매수를 자주 했더니 잡으려 했다가 안 잡은 종목이 가더라.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가면 가보라고 내버려 두세요, 그냥. 왜냐면 그거를 결과론에 입각해서 만약에 매매를 하잖아요. 그럼 결국 더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안 잡았어. 근데도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확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안 잡았는데 가더라. 거기에 이제 도취돼 버리면요. 막 매수하게 됩니다.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야구에서 거의 머리 높이 올라오는 볼을 휘두릅니다. 근데 이게 안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세요. 어떤 배팅을 하든, 그러니까 그게 현물이든 파식이든 상관없어요. 이건 성공과 실패가 한 5대5다. 그럼 원래 안 하는 게 좋아요. 6대4다. 그러면 해봐도 되고요. 7대3 정도 되면 약간 좀 공격적으로 하셔도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5대5다. 그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추천주를 이렇게 뭔가 전달할 때 최소 6대4예요. 제가 확률을 따져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공이 한 3, 실패가 7. 근데 제가 추천 안 해요? 근데 가는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후회 안 합니다. 어쨌든 분석 이론상으로 객관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으면 전 추천 안 합니다. 그게 진정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막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6대4, 웬만하면 7대3 정도 됐을 때 그때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압축해서 추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적중 확률이 높아요.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대다수의 이제 개인들은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위 자칭 전문가들이 그런 애들이 많아요. 마구잡이를 추천해요, 그냥. 하루에 5개는 양반이고요. 보통 10개, 한 40개 추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죠. 어쨌든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세요. 이렇게 종목을 연구하시면서 이거는 성공과 실패가 한 몇 대 몇 비율일까? 계속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6대4 내지 7대3 정도 될 때 그때 추천한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걸 자꾸 이제 혼자서 생각해 보시다가 확률 따져보시고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던 종목이 올라가는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을 얻잖아요. 그래서 꼭 그 습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상담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에 있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또 함께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DMC 같은 경우에는 손절 마이너스 15%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 단타 매매에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봅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89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코아스를 매수가 1,600원에 비중 30% 전망부터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오늘장의 코아스 먼저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2.71% 빠지면서 1,61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 코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1,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네, 이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수익 10%. 이렇게 이제 단기 매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근데 좀 늦었죠? 좀 높았어요. 물론 더 갈 수도 있는데 약간 무리하셨다 설명드리겠고요. 역시 평택촌놈 차트 이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분명히 하락 추세죠?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1선 이탈했습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락 추세 시그널이 나온 겁니다. 자, 하락 추세인 종목은 어떻게 하라고요? 5일선이 21선 탈 때, 이때 계속 떠나오죠.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두색 5일선이 21선 돌파할 때 여기도 나오네요. 이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에요. 그럼 물론 그때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 추세의 종목은 5일선이 21선 돌파할 때 매수한다. 평택촌놈 차트론입니다. 어디서도 들은 적이 없을 겁니다. 최근에 이 9시 방송을 연탐해가지고 본 다음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베껴가지고 강의하는 데가 많대요. 제가 경고합니다. 제가 소송 걸 거예요. 네. 증거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 성격 아시잖아요. 네,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평택촌놈이 이론이다. 이렇게 하고 강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코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수익은 10%. 단기 매매로 짧게 좀 잡아주셨거든요. 현재 구간 코아스 1,600원에 매수하신 이후에 현재 구간 수익 구간이십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 짧게 잡아드렸으니까 현명하게 대처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는 4593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후성을 매수가 1,300원에 비중 10%. 계속 떨어지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후성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4.10% 상승하면서 1,1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후성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장에 올라오면서 매수가 근처까지 좀 올라오신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네, 이 종목은 번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번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인데 일단 마이너스 10%보다는 번전 가능성이 높으니까 번전을 찾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확실하게 조정받을 때 매수하자고 차트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손실은 없는데 좀 무리하셨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서 번전 오면 일단 던지세요. 그리고 계속 간다. 그럼 안 잡으면 돼요. 다른 거 잡으라고요. 조정 받으면 잡으세요. 자꾸 그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추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저 종목 잡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잡았는데 가더라. 이게 한번 내리에 딱 들어가면요. 그다음부터는 이게 원칙이 없어져요. 기준이 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상매매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결과론에 입각한 매매를 하지 말라는 거죠. 확률을 따지라는 거예요. 확률.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성공과 실패가 몇 대 몇일까? 이걸 생각해 보라고요. 결과적으로 아무리 가더라도 확률이 낮다, 위험하다. 그럼 안 들어가는 게 이게 정석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성은 오늘장의 탄력, 일단 본전까지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본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잡아드렸습니다.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님 끝자리 8292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평조님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테라세미콘의 매수가 23,300원에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먼저 테라세미캠 한번 테라세미콘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19,75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일단 28,000원대 후반에서 지금의 가격대까지 계속 좀 흘러내리거든요, 대표님. 네, 종목 선정 잘하셨고요. 매수가도 이 정도면 잘했습니다.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5%와 수익 플러스 10% 단기 매매로 대응하세요. 이거는 전형적인 예측 매매입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일단 적정주가 대비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적정주가 43,000원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수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한 건 이거는 완벽한 예측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는 크게 두 가지 형태거든요. 확인 매매와 예측 매매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에요. 이것도 평택촌놈이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을 전에 쓴 사람들이 없었어요. 확인 매매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거고요. 예측 매매는 전혀 시그널 없을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투자 6개월만 해도 다 할 겁니다. 이거 시그널 어떤 것도 나오질 않아요. 이거 예측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예측 매매는 5% 손절이 원칙이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바닥일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에 의해서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예측 매매에 대해서는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짧게 가져가시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익을 10% 단기 매매로 접근하자라는 전략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받아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188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KMW 매수가 23,800원에 비중 40%. 전망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KMW 같은 경우에는요, 1.70% 상승합니다. 29,000원 오늘의 종가 확인됐습니다. 자, KMW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오늘도 좀 상승을 하면서 2만 원대 지지가 되고 있는데, 23,000원대 좀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하셨네요. 약간 빠르셨어요, 매수가가. 그래서 이제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에 조정 시 재매수인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분명히 지수 고점이 여기였어요. 1월 하순이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지수가 어쨌든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올라갔다가 계속 출렁거렸어요. 무슨 얘기냐? 지수가 1월 하순부터 고점을 찍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매수하신 시점은 어디냐? 여기에요. 지수가 하락 추세인데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면 안 되죠. 이럴 경우에 전형적으로 120선까지 기다려야죠. 그럼 오히려 더 좋았잖아요. 120선에서 기다렸으면 지금 오히려 평가 이기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상승 추세다. 종목도 상승 추세요. 그럴 때는 21선 이탈했을 때 늘목모 매수하는 게 이게 정석이고요. 업종이나 테마가 약하다. 그러면 61선 위 지수 전체가 시황이 어쨌든 단기적으로 큰 조정이거나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면 121선 아래가 이게 정석입니다. 이것만 지켜주셔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크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시고 반복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보신 시청자분들도 정말 기억이 잘 나시고 다음 매매에 잘 적용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KMW는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 조정 시 재매수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문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7149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서전 기전을 매수가 9,350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궁금해 하셨는데요. 자, 오늘 장에 서전 기전 같은 경우에는 4.62%가 상승하면서 1,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서전 기전 같은 경우에 지금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신데요. 최근에 추세가 참 좋네요. 네, 이분은 추격하셨는데 운이 좋았어요.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수가 급등할 확률보다는 급락할 확률이 더 높거든요. 확률상. 그러면은 정말로 이 종목이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다거나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 더 가겠지만 그게 아니면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단기로도 좀 과도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욕심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로 좀 올라오는 흐름과 앞으로 지수가 좀 하락 시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즉시 매도 확실한 조정 때 다시 한번 재매수 접근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저희 쪽에 문자 주시는 시청자분에 한해서 2분 오늘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를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이벤트 당첨자 발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1052님이고요. 덴팀을 문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1562님이시고요. 크라운 제가를 문의해 주셨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을 추첨해드렸는데요. 자,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주식 투자의 어떤 기초적인 그 이론 교육입니다. 그래서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그거 하나만 갖고 되진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거니까 꼭 활용하시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계속 뭔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 출연을 지속하는 한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떤 때는 좀 직선적으로도 표현하고 약간 과격한 면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경력이 확실합니다. 투자 경력을 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분이 확실해요. 신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이 제대로 된 저는 그 사회생활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적중률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뭐 단기적으로만 주식 투자를 좀 접근하시는 방법보다는 평생 이렇게 계속해서 연이어서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대표님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교육과 함께 팁을 얹어주고 계시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항상 매주 금요일 저녁 이번 시간입니다. 저희 쪽에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두 분을 추첨해서 이렇게 평택촌문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에 대해서도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마무리까지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마무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그 장의 시작을 위해서 오늘 저희 정석투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정홍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